이번 시간에는 유식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유식학은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초기에 발전한 학문인데 초기 불교의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게 유식학입니다. 초기 불교 다음에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 있은 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 다음에 바로 생긴 게 유식학이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대승불교가 생겼고 하니까 그 역사적인 위치는 이 정도 되고, 근데 유식학도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기보다는 우선은 팔식에 대해서만 모든 유식학을 다 통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팔식에 대해서 유식학 중에서, 그러니까 말라식 유식학은 어떤 거냐면 안이비 설신이, 이거는 초기 경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안이비 설신의식이라는 육식, 여기에 6개잖아요. 육식이 있고 여기다가 말라식과 아르야식 두 가지를 합친 거면 8개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8개잖아요. 안이비 설신의 육식 더하기면 이게, 그래서 팔식에 대해서 이걸 대표로 유식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안이비 설신의식은 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 말라식은 뭐냐면 약간 그 무의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의식, 뭔가 의식의 밑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업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것. 아르야식은 뭐냐면 이제 장식이라고도 해가는데, 뭐 이제 장식은 뭐냐면 뭔가 저장한다는 저장. 장식은 저장한다는 얘기. 저장. 그러니까 내가 내 의식에 뭔가 업의 종자를 저장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식학이 이 팔식에 대해서 사유를 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제 그 인연법,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인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가 악행을 하면은 뭔가 내가 그 행위한 과보가 미래에 어떤 과보로서 이제 결실을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온이 무아라고 했잖아요. 오온 무아고 뭐 이제 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오온이 무아인데 오온에서 나가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어디 없는데 어떻게 과보를 맺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에 이런 유식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의문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나가 없는데 어떻게 과보를 받아? 내가 행해 있는데 과보를 받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연기법에 대해서, 연기법에 대해서, 인연법이 곧 연기법이죠. 그렇죠? 연기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부처님께서 이미 다 하셨는데, 이미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어떻게 과보를 받는지 12연기법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다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과보를 받게 되고 이게 뭔지 이걸 했는데, 근데 중생은 어때요? 중생은 이 연기법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식으로 그냥 실체론적으로 자꾸 사유를 하는 게 원래 중생의 속성이에요. 실체론적으로 자꾸 사유. 나는 뭐하다 이렇기 때문에 뭔가 과보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아르야식이라는 거를 부처님은 요거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식을 더 만들어서 그럼 뭐 저장하는 어떤 뭔가 이것도 얘기는 하나 공하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게 이제 공성이라는 건 누구나 다 긍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르야식이라는 공하긴 한데 저장하는 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야식이라는 것과 말라식이라는 거를 이제 뒤에 이제 논사들이 만든 내용이에요. 논사들이 말라식과 아르야식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또 더 추가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그러니까 과보를
과보가 어떻게 이제 전달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그 뭔가 실체가 없는데 과보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연기법에 대한 약간 그 제가 보기엔 수준 낮은 이해 때문에 그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유식학이 제가 유식학을 이번에 주제로 잡은 이유가 왜냐면 유식학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공부할 게 많아요. 복잡다단하고 공부할 게 많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유식학을 통해서 초기 불교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식학을 통해서 초기 불교를 이해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이 봤는데 왜냐면 불교가 이제 연기법 이해가 힘드니까 자꾸 뭔가 주석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석을 찾으면 다 하는 얘기가 좀 더 뭔가 자세히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하는 얘기가 유식학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유식학 쪽으로 들어가서 불교의 그 핵심 이론에 대해서 유식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유식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연기법을 이해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유식학에 대해서 유식학이 왜 틀렸는가 이 얘기는 연기법은 이해할 때 유식학의 눈을 통해서 이해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연기법은 초기 불교에 나와 있는 제가 가전연경도 그 여러 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가전연경을 보고서 그걸 보고서 자꾸 생각을 해야지 그 해석한 거 이게 가전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제 다른 것도 다 조회수가 적지만 이건 굉장히 거의 없더라고요 조회수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전연경을 자세히 보고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유식학의 눈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엉뚱한 데로 간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한 게 그 용수보살도 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용수보살이 제일 비판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뢰야식이 뭐 공하고 하다면서 말은 공하고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비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학에서 아뢰야식이 뭐 장식이라는 게 연기법에 대해선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근데 뭐 이거는 좀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랑 무아라는 것과 누군가 무아라는 것과 뭔가 과보를 받는다는 것 이게 실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부처님이 이제 가전연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갖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 어떤 비유도 있잖아요. 뭐 촛불 비유도 있죠. 촛불 하나에서 다음의 촛불로 불이 넘어가는 것 같이 과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혹은 그 가전연경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제 아뢰야식이나 말라식 이런 방식으로 그 무아에서 어떤 과보가 마치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불교에 대한 질문이나 뭐 어떤 비판 같은 거를 여기서 받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